KF-21 전투기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이어져서 나오게 된 거고요. 카이가 2021년부터 3년간 자체 투자해가지고 A사 레이더 공랭식 희재를 만들었고요.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경공격기용 A사 레이더 앞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관계자분 모시고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시스템에 근무하고 있는 김성태 팀장입니다. KF-21 A사 레이더 개발 담당하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운 레이더를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마침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시스템 부스에 왔는데요. 지금 KF-21 A사 레이더는 장착이 돼서 뭐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새로운 A사 레이더를 개발하셨다고 좀 들었습니다. KF-21 A사 레이더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리면은 올해 5월 달에 잠정전투적과 판정을 받았고요. KF-21 전투기에 장착해서 시험을 계속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을 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성과물들을 이용해서 이번에 새로운 레이더를 선보이게 됐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서 레이더 개발을 진행해왔고 그 기술이 이어져서 개발까지 이제 해서 나오게 된 거고요. 네. LCA A사 레이더라는 거는 라이트 컴뱃 에어크래프트를 의미하는데요. 플랫폼의 사이즈가 작아지면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KF-21은 약 1000개급이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LCA용은 한 500개급 정도로 디자인됐습니다. 성능면에서는 작아진 거로 인한 탐지거리의 감소나 이런 거는 있지만은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더 발전시킨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면은요. 기존에 사용되었던 A사 레이더의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TRB는 브릭 타입의 TRB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적용한 거는 타일 타입 TRB라고 해서 요 TRB가 1세대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TRB는 무게가 한 35% 정도 가벼워지고 38% 정도 작아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작고 가벼운 레이더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작은 사이즈의 항공기 같은 경우는 순행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항공기 자체 사이즈도 작고 맞습니다. 배관 시스템도 마련이 안 됐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냉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투자한 공냉 기술을 활용하면 이 찬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따뜻한 공기가 돼서 나오게끔 이게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의 키포인트를 가지고 이 A사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 레이더는 작은 사이즈의 공격기, 무인 전투기, 회전익, 헬기 플랫폼에도 장착할 수가 있는데요. 레이더의 안테나를 구성하는 TRB가 마치 레고 블록처럼 블록화되어 있어서 그 블록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레이더 안테나의 모양도 다양하게 맞춰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 플랫폼을 딱 설정해서 개발한 제품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확장성 있게끔 개발을 하셨다고 볼 수 있겠군요. 플랫폼에서 레이더를 요구하면 이 레이더가 장착되는 데까지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이 엄청나게 상승한 거기 때문에 이 레이더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A사 레이더는 그러면 개발이 완료가 된 건가요? 지금 지상시험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요. 비행시험은 사실 플랫폼이 확정이 되고 했을 때 나아가는 그 다음 스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KF-21 전투기에서도 했기 때문에 지상시험하고 비행시험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지상에서 어떻게 시험하면 비행시험에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도 몇 년간의 그 개발을 통해서 습득을 한 게 있어서 아마 비행시험을 하더라도 잘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라는 업체하고 이제 MOU를 맺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협력들을 좀 하게 되는 건가요? 레오나르도는 유럽 시장에 많은 전투기용 레이더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 이제 기계식 레이더들도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기계식 레이더를 A사 레이더로 교체해 나가는 사업에 저희 A사 레이더의 안테나를 적용하고 싶어 하고요. 그거를 이제 공동 개발 개념으로 처음에 장비를 만들어서 같이 시험을 진행할 거고, 그러면 향후에 유럽 시장에 레오나르도가 나가 있는 시장에서의 레이더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레이더 기술이라든지 신호 처리 기술 이런 하나의 체계를 다 완성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공동 개발이 가능한 거죠?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저희 A사 레이더 안테나의 기술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나 신호 처리 영역이 아닌 A사 레이더 안테나
안테나를 가져다가 레오나르도의 장비와 통합하는 거가 지금 현재의 업무 범위입니다. 어차피 두 장비가 연동을 해야 되면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협의해야 될 동작에 대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뭐 저희가 소프트웨어 기술이 부족하거나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쪽의 비즈니스에 한 발을 디뎠다. 예전에 A사 레이더 기술을 받지 못해서 고민했던 상황에서 지금은 우리가 기술의 일부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수출 전망 어느 정도의 시장 규모가 있을지. 수요들은 되게 많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레이더가 없는 헬기 같은 경우에도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싶어 하고요. 기계식 레이더를 A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것도 하고 싶어 하는데 전투기나 헬기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기 힘든 거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레오나르도랑 협력하는 모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작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KF-21 전투기가 해외에 수출하는 날이 온다면 KF-21 A사용 레이더도 같이 수출이 될 거니까는 그런 이펙트들도 같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스텝을 밟으셨습니다. 다음 단계 이 레이더 분야에서 어떤 저희의 모습을 상상하고 또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 레이더는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드론이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소형 드론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레이더부터 해서 항공 통제기 같이 커다란 레이더까지도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 플랫폼에 맞춰서 계속 진화해 나가는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시스템 앞으로 더 훌륭한 레이더로 또 우리나라 K방산의 지평을 넓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I 넥스톤에서 레이더 개발만 20년째 해오고 있는 강명일성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수정님 반갑습니다. FA50용 공랭식 A사 레이더를 전시를 하셨어요. LI 넥스톤이 2006년부터 15년간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응용연구랑 시험개발 시제를 과제를 하면서 핵심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확보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카이와 2021년부터 3년간 자체 투자해가지고 A사 레이더 공랭식 시제를 만들었고요. 이 만든 시제를 가지고 지상시험이라든지 근접전기를 시험 등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기존의 KF-21은 수냉식 A사 레이더라면 FA0은 기체 장치가 작기 때문에 공냉식밖에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 최초 개발한 겁니다. 사실은 A사 레이더 기술을 국내 업체 중에서 이제 2개 회사가 딱 가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강점이 있으신지. 일단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쪽이 기체에 대한 도면하고 설계자를 갖고 있잖아요. 저희는 3년 동안 같이 카이랑 협력, 회의를 통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맞춤형 설계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그냥 바로 실으면 된다는 거죠. 기계식 M사 레이더가 이게 4종이 장착돼 있었어요. 네네. 근데 요걸 4종을 3종으로 줄였다는 거죠, 저희가. 좀 더 단순화하셨다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저희가 설계하려면 카이한테 자료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장착성에 맞게끔 저희가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시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구매하우스에서 실제 실방사를 통해서 저희가 구매하우스가 뭐가 있냐면 대구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저희가 실방사에서 많이 잡힌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게 공중 시험도 진행을 하신 거예요? 네, 다 했습니다. 일단 계약 조건이 있잖아요. 지상에서 118km 정도까지 잡은 거 확인했고요. 실제 이 비거리는 저희가 85에서 100km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남은 과제는 시험 항공기에 탑재해서 비행 시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F-50 항전 통합, F-50에 장착해서 시험하는 부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업이 잘 진행돼서 K방산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또 요소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LIG에서 보람의 발톱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KF-21에 처음으로 탑재되는 무장 유도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은 전투기가 저희 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항공 무장 분야가 굉장히 좀 약했던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도입된 전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판을 만들다고 하더라도 무장 연동이 가장 중요한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시스템 통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고 연동이 돼야 되는 많은 자료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왔다 갔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실컷 판을 만들어도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없다 보니까 뒤에 있는 KGGB 같은 경우는 약간 스탠얼론 방식으로 해서 연동을 하지 않고 그냥 별도의 장비로 해서 판을 투하하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 장공지 같은 경우는 국내산 KF-21에 연동을 해서 조종사가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종사에 대한 편의성이 좋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또 생존성이 좋아진다는 거고 우리나라 공군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굉장히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도 미사일 자체가 갖는 기술적인 특징이 있다면 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거의 한 500km 정도 이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발 단계에 있지만 2020년 후반 정도가 되면 아마 이제 군의 전력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군의 전력화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공군의 어떤 전투력이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아울러 이 우수성이 입증이 된다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도 충분히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밖에 타우러스가 이제 딱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 외부에. 근데 사실 국내에서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 이미 잘 만들어진 검증된 타우러스라는 무기체계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기술로 이 장공지를 또 만들어야 돼? 라는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뭐 국내에서 개발할 이유가 없죠. 타우러스라는 장비는 굉장히 훌륭한 장비고, 사실은 타우러스보다 굉장히 더 높은 성능과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요구하고 있고 운용 중인 환경을 고려한 말 그대로 K 유도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 기술력으로 만든 무기가 많아져야지 자주국방도 그만큼 굉장히 요할 수 있고 수출도 또 해서 K방산을 또 이끌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9 멈티를 구현해놨다라고 하는 공간에 좀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쪽에 보이시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K9 조종석을 모의를 해서 저희가 시험 환경을 구축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K9에 들어가는 스티어링, 엑셀, 브레이크 페달들이 실제 장비와 같은 사양으로 제작이 됐고요. 그 위에 저희가 모터를 연결을 해서 원격으로 구동하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구축. 아,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자주포를 운전도 할 수 있고 원격 운용 장치로 사람이 없이도. 네, 맞습니다. 조종석에서 예. 조종수가 하차한 다음에 원격 운용 통제 장치를 활용을 해서 원격 기동이 가능한. 혹시 먼저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포대 전수진제 유인 운전으로 이렇게 도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원격 스위치를 올려서 원격 모드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제 지휘 차량에 탑승을 해서 아, 네네. 이 원격 운용 통제 장치를 가지고 원격 주행 모드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스틱으로 가감속 제어를 할 수 있고요. 왼쪽 스틱으로 조향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를 2단으로 맞추고 주행을 하면은 실제 유인 조정 장치도 여기에 연동돼서 작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무선으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임무 통제 장치도 구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격 제한을 입력하고 사격 버튼을 누르면 실제 사격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의 무인 통제 장치로 이렇게 여러 대를 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을까요? 1개 포대 같은 경우에는 6문의 자주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차량에 다 유인 구동 장치랑 원격 운용 장치들이 다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의 운용병이 선두 차량을 원격 운영을 통해서 기동을 하게 되면 후행하는 2개의 자주포는 자율주행을 통해서 종속 기동을 하는 형태로. 첫 번째 자주포를 따라서 2대의 자주포가 따라서 이동을 하는 그런 개념을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시군요. 우선 운용병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사격진지 내에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키로 이격된 지휘 차량 내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좀 생존성 보장의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개발이 언제쯤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저희 시제 차량이 당장 다음 달부터 장치들을 장착을 해서 테스트할 예정이고요. 아, 당장 다음 달부터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한다고요? 네, 28년도까지 이제 시험 개발을 마치면은 세계 개발을 통해서 30년 후부터는 K9 A3에 해당 기술들이 다 적용될 예정입니다. 2030년대 이후에 나올 K9 A3 세 번째 개량형은 이런 원격 운용 체계를 갖춘 채로 납품이 된다는 얘기시군요. 뭘 좋아할지 몰라 다 넣어봤어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